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약물이죠. GLP-1 수용체 작용제. 줄여서 그냥 GLP-1 약물이라고 할게요. 이 약물에 대해서 피디아트릭스 저널의 최신 리뷰를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목표는 이걸 듣는 당신이 이 약들에 대해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효과,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,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우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미국 아이들 보면 거의 5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. NHANS 2017-2020 데이터 기준? 네, 수치가 꽤 높죠. 이게 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엄청 높다면서요? 어떤 연구 보니까 2010년 아이들의 57%, 거의 60% 가까이가 35살까지 비만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한번 비만해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. 게다가 뭐 제2형 당뇨나 고혈압, 지방간 같은 문제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GLP-1 약물에 대한 기대가 큰 거고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GLP-1 약물, 이게 대체 뭘까요? GLP-1이라는 건 원래 우리 몸, 그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. 원래 몸에 있는 거군요. 네, 이게 뇌랑 췌장에 작용해서 뭐랄까, 이제 배부르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고 혈당 조절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렇군요. 포만감이랑 혈당 조절. 그렇죠. 이 약물들은 바로 그 우리 몸의 GLP-1 호르몬 작용을 따라하는 거예요. 아하, 원래는 제2형 당뇨병 치료하려고 만든 건데 써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주목받게 된 거죠. 지금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치료용으로는 두 가지가 승인되어 있어요. 두 가지요? 네, 하나는 리라글루타이드, 성품명은 싹센다인데 이건 매일 주사하는 거고요. 매일요? 네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마글루타이드, 위고비라는 약인데 이건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. 2022년에 승인됐죠. 일주일에 한 번. 그게 훨씬 편하겠네요. 효과는 좀 어떤가요? 효과 차이가 좀 납니다. 연구 결과를 보면 리라글루타이드는 평균 한 4.3%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고요. 4.3%요? 네, 근데 세마글루타이드는 평균 16.1% 정도예요. 16%요? 와, 엄청나네요. 그 정도면 예전에는 거의 뭐 수술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던 수준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냥 생활 습관 개선만 한 그룹이랑 비교하면 정말 월등히 높은 수치죠. 그렇군요.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지방간 같은 다른 문제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? 네, 그런 동반 질환 개선 효과도 보고되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세마글루타이드가 성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춘다는 결과가 나와서요. 정말요? 네, 셀렉트 연구라고 하는데 그걸로 FDA 승인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. 와, 대단하네요. 근데 이 효과가 좋다고 해도 약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럼요.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효과들은 전부 집중적인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, 그러니까 IHBLT라고 부르는 걸 병행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. 약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렇죠.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이라는 거군요.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? 주사라고 하셨는데. 네, 피부 아래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고요. 보통은 부작용을 좀 줄이려고 처음에는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갑니다. 부작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메스꺼움 같은 거요? 네, 메스꺼움이랑 구토가 제일 흔해요. 이게 약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좀 늦추고 또 뇌 중추신경계에도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임상시험에서는 한 5%에서 10% 정도 환자들이 이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어요. 5에서 10%면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. 특히 애들이 매일 혹은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메스꺼움은 잘 안 맞으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중단율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세요. 그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. 용량 올리는 속도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도록 권하기도 하고요. 정 힘들만 메스꺼움 줄여주는 약, 온단세트론 같은 걸 잠깐씩 쓰기도 해요. 그렇군요. 다른 심각한 부작용은 없나요? 드물긴 한데 담낭염이나 췌장염 같은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.
세마글루타이드 청소년 연구에서는 담낭염이 한 4% 정도 보고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. 4% 이것도 무시할 순 없겠네요. 네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임신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해요. 동물 실험에서는 태아 성장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서 임신 중이거나 계획 중이면 쓰면 안 되고요. 아, 임신은 절대 안 되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, 그 설치류 연구에서 갑상선 시세포 종양 위험이 좀 보고된 게 있어서요. 본인이나 가족 중에 수질성 갑상선암이나 다발성 내분비 선종 2형 같은 병력이 있으면 금기입니다. 쓰면 안 돼요. 아, 갑상선암 병력도 중요하군요. 메모해 둬야겠네요. 근데 요즘 보면 이거보다 더 효과 좋은 약들도 막 나온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개발 속도가 정말 빨라요. 티르제파타이드라고 상품명은 젯바운드인데 이건 GLP-1이랑 GIP라는 다른 호르몬 수용체 두 군데 동시에 작용해요. 두 군데나요? 네, 성인 비만 환자 연구에서는 평균 체중 감량이 거의 21%에 가깝게 나왔어요. 21%요? 와,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더 높네요. 그렇죠. 이것도 지금 소아청소년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요. 그리고 또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약도 있는데 이건 GLP-1, GIP에 글루카곤 수용체까지 무려 3군데에 작용합니다. 셋이요? 와. 네, 성인 연구에서 24%가 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서 이것도 곧 승인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. 정말 뭐랄까, 비만 치료의 새 시대가 열리는 느낌이네요. 근데 아까도 강조하셨지만 약효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먹는 거, 영양 관리가 핵심이겠죠. 정확합니다. 이 약들은 아까 말씀드린 집중 건강행동 및 생활습관 치료, IHB-LT의 보조 수단이지 절대 대체제가 아니에요. 그렇죠. 보조수단. 네. 그래서 영양 전문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. 단순히 뭘 먹어라 마라가 아니라 적절한 식사량을 정하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강조하고요. 아, 단백질 중요하군요. 근육 손실 때문에 그런가요? 네, 그것도 있고요.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리고 뭐 마음 챙김 식사 같은 행동적인 부분, 또 메스꺼움이나 변비 같은 부작용 생겼을 때 어떻게 식단을 조절할지 상담해 주는 거.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. 식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가요? 보통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 저혈당 지수 식단이나 뭐 지중해식 식단, 식물성 위주 식단, 고단백 식단 이런 것들이 권장되고요. 당연히 설탕 든 음료나 초가공 식품은 제한해야죠. 네. 근데 이렇게 식사량이 줄고 그러면 혹시 영양 결핍 같은 위험은 없을까요? 아니면 근육이 너무 빠진다거나. 네, 그것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. 미량 영양소나 다량 영양소 결핍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. 근감소증, 즉 사르코페니아 위험 때문에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도록 권장합니다. 근력 운동이 필수군요. 네,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아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원래 식사 행동이 좀 제한적인 아이들이나 신경근육 질환 때문에 근손실 위험이 더 높은 아이들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신체적인 문제 말고 혹시 정신건강 쪽은 좀 어떤가요? 비만 자체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. 뭐 우울감이나 불안감, 자존감 문제, 또래들한테 놀림받는 거. 네, 맞아요. 비만은 그런 심리사회적인 문제랑 관련이 깊죠. 그리고 또 섭식장애 행동이나 실제 섭식장애 위험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이 약들이 식욕이나 포만감에 직접 영향을 주고 또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도 있잖아요. 네. 그럼 혹시 이게 원래 섭식 문제가 있던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뭐 음식을 더 피하게 된다거나 섭식장애 치료를 방해한다거나. 네.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.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. 그래서 임상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. 약을 쓰기 전에도 그렇고 쓰는 중에도 그렇고 섭식장애 관련 행동이 있는지 면밀하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적이에요. 그렇군요. 꼭 스크리닝을 해야겠네요. 혹시 반대로 폭식 같은 행동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? 네. 일부 성인 연구에서는 리라글루타이드나 세마글루타이드가 폭식 행동 감소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들이 있긴 해요.
근데 아직 청소년 대상 연구는 더 필요합니다. 그렇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의료 전문가, 영양 전문가,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이렇게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고요. 다학제팀 접근이군요. 네, 그리고 너무 살 빼는 약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으로 접근해서 약 사용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낙인, 부정적인 시선을 좀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, 그것도 중요한 문제네요.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게 역시 현실적인 문제, 접근성 문제인 것 같아요.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약값이 꽤 비싸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현재 미국 기준으로 월 평균 한 1,400달러 정도 하니까 상당히 비싸죠. 1,400달러요? 와. 그럼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사실상 쓰기 힘들겠는데요? 그렇죠. 보험 적용도 좀 제각각이고 또 이 약을 처방받으려면 전문가 진료가 필요하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장벽이 될 수 있죠. 그러다 보면 결국 이미 존재하는 인종간 혹은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우려가 큽니다. 실제로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는 이미 GLP-1 약물 사용에 있어서 그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아하,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죠. 우선 의료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편견, 체중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단순히 체중 감량 수치가 아니라 아이의 건강 개선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. 네. 또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치료센터를 더 많이 만들고 약값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죠. 물론 비만 예방을 위한 더 근본적인 공중보건 노력에 대한 투자도 함께 가야 하고요.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? GLP-1 약물. 이게 청소년 비만 치료에 정말 강력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하지만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가야 하고 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효과가 큰 만큼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나 영양 문제, 또 정신건강 측면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. 맞습니다. 고려할 게 많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없으면 의미가 반감되니까 이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네. 이 약들이 정말 효과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, 장기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, 높은 비용, 또 공평하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효과적인 개인 맞춤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비만이라는 문제 자체를 유발하는 어떤 사회 환경적인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더 넓은 공중보건의 노력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야 할까요? 아,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. 네,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공평하면서도 효과적인 비만 관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